다음은 네트워크 초대석입니다. 충남 아산의 복기왕 시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은 축구 열기가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결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예,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프로축구팀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가 경찰청 축구팀을 2부 리그로 창단을 하면서 네. 충남 도민뿐만 아니라 아산 시민들이 게임 때마다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네. 응원 문화가 이제 막 충청도식의 응원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많으니까 좀 응원 문화도 좀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30대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소풍 나오는 모습 보면 참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네, 이제 시정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요. 요즘 전국적으로 100원 택시 정책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은 지역에 이제 100원만 있으면 갈 수 있다, 택시를 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가장 최초로 했던 게 아산시 마중 택시인데 지금 탄생 스토리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촌놈이에요. 그 어렸을 때 누나 마중을 나가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한 1.5km 정도가 걸리는데 네. 제가 시장이 되어서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네. 전체 시민 불편사항의 한 절반 정도가 교통불편이고 우리 마을에도 버스를 대주세요 라는 요구가 너무나 많은데 버스를 대려면 일단 길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큰 버스가 거의 텅텅 비어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택시를 버스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혹은 읍면동 소재지까지 100원만 내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네. 버스를 탈 때는 버스 요금을 내고 해서 요즘 이제 마을이 사라지고 시골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데 시골 마을도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100원 택시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그 이낙연 총리께서 전남 전체로 확산시키고 네. 그리고 그런 모델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일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으로 도농 복합 도시로 확대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산시가 맨 먼저 추진했던 정책이셨고요. 또 이제 푹푹 찌는 여름에 좀 비좁은 공간에서 에어컨도 못 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 전국적인 사회 이슈인데 아산시에서는 경비원 지원 조례가 있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령 그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전환시키는 이런 아파트가 늘어나서 제가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고용 유지를 할 경우에 경비원 임금의 10%, 네. 신규 고용을 했을 경우에 30% 이런 그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자들이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또 별도로 있는데 네. 이 지원 조례에 많은 공동주택이 신청을 하는데 평가를 할 때 그 아파트 경비원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고 있느냐 세대수 대비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평가 가점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을 평가 요소로 그렇습니다. 예.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그 시민들에게도 다가가서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경비원 쉼터를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사회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또 일부의 얘기겠지만 에어컨 전기세도 아까워서 좀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참 많았는데요. 아파트 참여 좀 잘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저희가 자이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시에서도 우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주변의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관심을 좀 촉구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높여내는 네. 이런 그 자발적 참여의 모범 사례가 있었고요. 네. 각 그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는 아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자동화보다는 그 경비원들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상생하는.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 주민 동의가 또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인데 그 주민 참여형 실개천 복원 사업이란 건데 현재 추진 성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옛날 실개천은 그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이 쓰레기로 뒤덮여지고 오염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열심히 진행을 해서 이것이 지금은 이제 충청남 도의 정책으로 확산되고 네. 세계 물포럼의 모범 사례로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쓰레기를 걷어내니까 숨어있던 가재가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러 오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팔 걷이치고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고 하는 이러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네,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산의 시정을 이끈 지 이제 7년이 지났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지사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안희정 도지사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안 하셔서 네. 저도 공식적인 출마의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다만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은 네. 어느 때보다도 분권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혜적 분권이 아니라 지방의 시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가장 가깝게 도민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권이어야 되고 네. 그런 경험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새로운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해가 내년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도전 부족하지만 네. 우리 도민들께서 용납해 주신다면 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행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